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추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 역시나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 고민들을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유튜브 채팅창과 그리고 전화 상담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봐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역시나 전화가 메인이죠.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늘도 상담을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리면서 고민들을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바로 상담을 진행해볼까 싶은데요. 일단 오늘 시장은 지금 지수가 약간 빠져내려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03% 정도 빠지고 있는 거지만은 거의 안 빠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정도 빠져내려가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결국은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요렇게 내려가는 건가 아닌가 고민을 좀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추세를 이탈해버리면서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목요일이라든지 금요일까지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횡보를 한다거나 옆으로 좀 움직이는 그림이 이렇게 나와버리게 된다면 추세를 완전히 이탈해버리게 되죠. 그러면 지금까지 올라왔던 지금 이제 4월 중순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던 이 상승세에 대한 부분은 끝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상승이 끝나면 안 되죠. 사실은 이제 쌍봉을 그려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쌍봉을 그리는 것보다는 뚫고 올라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기를 뚫지를 못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밑으로 지금은 좀 밀릴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여기서 일단 고가가 좀 낮아지면서 빠지게 된다면은 지수 상태는 사실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이탈했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지수가 끝난 거다 이제부터 내일부터 하락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아닌데 어찌됐든 이제 목요일 금요일까지 이어졌을 때 이 하락세가 조금 더 이어진다면 유지가 된다면은 사실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나 내일은 이제 우리가 휴일이기 때문에 미국장이 조금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한 템포 쉬어간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어떤 돌발 악재라던가 돌발 변수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주가가 밀리게 된다면은 사실 이제 목요일 금요일 빠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미국장도 지금은 계속해서 쌍봉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놓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지수가 조금은 방향성을 잃고 약간 허공에 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왜 그 돛담배가 바람이 없는 무풍지대 같은 데 들어가면은 배가 운전이 안 되겠죠. 바람을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바람이 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약간 바람이 없어서 이 지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방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것은 이건 상승이라고 보면 안 돼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방향성이 없는 이런 시장에서 외국인들이라던가 기관들 그리고 큰손들 또는 선물 시장에서 우리가 선물 베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거 지금 가만히 냅둘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를 위주로 해가지고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극소수의 종목들로만 이제 지수를 약간 움직이면서 선물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수 단타를 하고 있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종목이 끌어올라간다거나 내 종목이 엄청나게 올라간다거나 하는 일은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상 급등 현상이 나오는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중소형주들 중에서 이렇게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고가에 들어간다거나 이유 없이 묻지마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저게 지금 100%는 올라왔다 150%는 올라왔네 200%는 올라왔구나 그러니까 저런 데가 들어가면 내가 수익이 좀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가 매매를 한다는 거죠. 근데 주식은요 여러분들 빨리빨리 수익 나면 참 좋긴 합니다. 누구나 그래요. 성공을 빨리 하면 좋기도 하고 내가 직장 다녔는데 한 달 동안 일해서 월급 받느니 첫날부터 월급 받는 게 제일 좋긴 좋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바람이긴 하지만 순서라는 게 있고 순차라는 게 있고 도리라는 게 있고 순리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은 수익 내는 데까지 시간이 원래 좀 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단타에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빨리빨리 수익 내는 것을 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들도 조금 시간을 두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추천하거나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고 대부분 다 보면은 급등 나와가지고 빨리빨리 결과가 나오거나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로만 이렇게 추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종목의 장단점이라고 한다면은 결과가 빨리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빨리 난다는 게 아니라 손절하더라도 빨리 손절해야 되고 올라오더라도 수익을 빨리 챙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이 되게 심한 종목들을 이제 방송에서 추천이 난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화가 좀 잘못됐다 생각이 들고 고쳐 나가야 되는 문화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조금 스윙 투자라고 하는 중장기 투자 관점으로 이제는 투자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도 역시나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중장기로 봤을 때 괜찮은 기업들을
사람들에게 가져가는 투자를 권유하는 게 좀 올바른 문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 시장이 너무 단타의 혈안이 되어 있다 생각이 들고 요즘 급등 나온 종목들도 보면은 단기 급등 나왔다가 단기 급락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시장이 이게 지금 자리를 잡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구나. 그래서 지금은 너무 단타 쪽으로만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 있다 보니까 단기 급등주라던가 이상 급등주에만 돈이 쏠리고 있다. 그러니 올바른데 기업이 좋은데 돈은 잘 버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은 거죠. 대표적으로 돈은 잘 버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기업군들이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은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실적은 너무나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가 있는 상태죠.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같이 이렇게 봤던 종목 중에 하나지만은 대한전선을 보게 되면은 대한전선 주가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지금에서야 관심을 가지겠지만 냉정하게 바라본다면은 이 대한전선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요. 주가가 올라오기 전에는 돈을 못 벌었던 기업인가?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돈을 잘 버는 기업인가 하면 그게 아닌 거죠. 주가가 올라와서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아니라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주가가 올라온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올라오기 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재무제표는 어땠는가 하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둘 다 잘 성장해 나가고 있지만 올라오기 전을 본다면 주가는 이렇게 빠져 있는 기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전선은 사실 밑에 내려와 있는 이 상태가 사실 매수하기 딱 좋은 자리였던 거고 올라왔을 때 팔아먹어야 되는 기업인 거지. 야, 대한전선이 지금 올라왔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구나가 아니라는 거죠. 원래 좋았던 기업이 쌌던 거고 싼 기업이 이제는 구리전선 테마라든지 전선 테마를 만나가지고 약간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올라갈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내용이었겠지만 분명히 아래쪽에 잡아놨으면 수익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였다라는 거죠. 조금 물리고 조금 내려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려와 있는데 돈을 잘 번다? 더 내려가면 더 사면 되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했다면 역시나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미리 선취하는 것 자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강조하지만 지수가 이렇게 힘이 없고 뭔가 지수가 방향성을 잃었을 때는 돈을 잘 버는데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잡아놓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그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지만은 고점에 잡아가지고 물려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저점에 잡아서 물려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수익 내기가 수월하다라고 설명을 많이 해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들이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지 또는 손실이 나고 있는 기업인지를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돈을 잘 버는 기업인데 주가가 싸졌다. 그러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서 매수 포인트로 잡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 가져가도 되는 종목인지 추가 매수해도 되는 종목인지 이런 것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런 고민들을 저희와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화오션이고요. 네네, 33,000원에 10%입니다. 33,000원에 10%요? 네네. 33,000원에 10% 같으면은 지금 뭐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네요. 그죠? 네네, 한 일주일.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올라오고 난 다음에 사시면요. 수익 못 내요. 이게 여기서 산다라는 것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한번 튀어오를 수도 있는 거고 주가가 한번 튀어 내려갈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변동성만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변동성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처럼 주식을 한다는 거죠. 오늘 내가 해가지고 뭐 한 일주일 안에 뭐 한 3일 안에 수익 내야지 이런 식으로 사자마자 조금 올라가면 아이고 좋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약간 이런 고점 자리, 그러니까 올라온 자리들에서 매매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시세를 더 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자리에서 대응을 못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여기가 고점이 돼버려가지고 한참을 물려야 되는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실 거면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 이런 자리 매매를 하지 말라는 뜻인 거겠죠. 그죠? 네. 그럼 시청자님 실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없어요. 없으니까 전화를 했겠죠. 그죠? 네. 없으니까 전화를 했을 거고 없으니까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실력자들이 들어가가지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고요. 이런 자리에 들어갔을 때 뭐 저도 이런 자리 좋아하고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이런 자리 매매 많이 하고 주식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기서 매매 많이 하는데 이런 자리 매매할 때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면 저점이 깨질 때는 손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 저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31,0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되면 손들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주가가 이미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기업이 실적이 좋은데요, 괜찮은데요가 아니에요. 이미 좋으니까 주가가 올라온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자리에서부터 좋은데요, 안 좋은데요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업의 전망이 어떻고 회사가 어떻고 이런 거는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사람들의 매수세가 조금 더 남아 있을까라고 본다면은 아마 조금 남아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더 가기가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한 37,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단기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으로 빠지고 나서 31,000원 밀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손절하세요. 손절하시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실력 없으면은 31,000원 손절하고 손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런 매매 안 하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손실 나더라도 그냥 팔고 나가시는 게 좋고요. 장기 투자하신다라는 관점으로 가신다 하더라도 팔고 밑에서 다시 사시는 게 장기 투자할 때 유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G전자 LG전자고요. 14만 원에 네. 30%요. LG전자는 제가 상담을 참 많이 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이거는 내려오면은 더 사면 되는 기업이다라고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이 네. LG전자를 이제 전자 관련 기업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렸지만 자동차 전장 쪽으로도 엮여 있다. 그래서 실적이 이런저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뭐 적당히 선방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대기업 중에서도 충분히 많이 빠져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긴 높은데 14만 원에 들고 있는 사람한테 수익이 날 거라는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좋은 기업을 사서 들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기업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싸게 사는 겁니다. 싸게 사야 돈을 벌죠. 우리는 어쨌든 간에 팔아가지고 마진을 남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밖에서 커피 한 잔씩 사 먹잖아요. 그죠? 그 커피를 사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커피를 사가지고 팔아야 된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럼 비싸게 사오는 게 유리할지 싸게 사오는 게 유리할지. 먹는 거면 비싸게 사더라도 에이 비싸지만 그냥 먹자 하고 치워버릴 수 있는 부분인데 팔 거면은 비싸게 사면은 되팔이가 좀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물건 같은 경우를 중고마켓에다가 판다 생각하시면 주식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우리 뭐 당근마켓이라던가 중고마켓이라던가 이런 데다가 물건 많이 파는데 비싸게 산 물건은 무조건 손해보고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네. LG전자라는 이 기업을요, 나쁘냐 좋냐라고 하면 진짜 좋은 기업이죠. 근데 이거를 14만 원에 샀다 하면은 그걸 왜 14만 원에 삽니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원에 산 사람들을 손해를 좀 감수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종목이 지금 뭐 반등이 나와가지고 12만 원까지 충분히 반등 나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12만 원 선전까지 올라왔을 때 13만 원을 뚫고 올라간다면 다행인데 이게 12, 3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지수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얘는 또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전고점을 뚫는 그림이 나오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일단 12만 원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비중은 이미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하는 게 12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지 12만 원까지 무조건 올라갑니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리석은 질문이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게 좋습니다. 깨달으면 안 돼요.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걸 깨달으면은 어리석은 질문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말아요. 이거 되게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100%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추가 매수하는 게 맞죠. 근데 네. 100%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를 모르잖아요. 네. 근데 비중이 적으면 추가 매수 한번 해볼 만 하죠. 근데 비중이 30% 이미 많잖아요. 예. 그럼 그래서 불확실한데 못했어요, 여기다가 저도. 비중을 더 늘리려고 하는 게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12만 원까지 반등이 나갈지 지켜봐야 돼요. 지금 지수라던가 이런 흐름들이 좀 봤을 때 얘가 큰 변화, 큰 문제 없으면 아마 12만 원대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갈 수 있는데 그때 올라올 때 그냥 정리한다 생각하고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그냥 그대로 들고 가서 올라올 때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만에 하나 이 종목이 그냥 밑으로 밀려 내려간다, 반등 없이 밑으로 밀려 내려간다가 8만 원이나 6만 원대까지 밀릴 수 있는데 그때까지 밀리면 이제는 조금 비중을 좀 공격적으로 실어가지고 매수가를 낮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려가면 매수가를 낮추는데 지금 여기서는 낮출 이유가 없다라고 쐐기를 박아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예,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러셔서 와이팜이요. 와이팜이고요. 매수가 한번 주시면 3,400원에 30%요. 다시요. 와이팜 3,400원에 30%요. 3,400원에 30%면 뭐 어제 사신 거예요? 예. 왜요? 그 바닥 잡고 올라오는 것 같아서 샀거든요. 왜 바닥일 때 안 사고 올라오는 거 같을 때 사요? 글쎄 그때는 못 봤어요.
못 봤으면 내 거 아니지. 왜 뒤에 이렇게 뒤늦게 올라타세요? 주식은 뒤에 올라타게 돼서 좋은 경우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와이팜이라는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습관으로 매매하게 되면은 10번 매매하면 9번 간에 손실 날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바닥에 있을 때 내려와 있을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이득을 보려고 해야지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사게 되면은 운이 좋으면 상승이 조금 이어져가지고 수익이 나겠지만 운이 없으면 내가 산 자리가 고점이 되는 거잖아요. 주식이라는 건 파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게 되는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디까지 내려갈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간다라는 말은 결국은 내려갈 걸 염두에 두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필이면 내가 산 자리가 고점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우리는 고점 매매를 하면 안 되니까 올라갈 때는 사지 않고 내려갈 때 사야 되는 거죠. 내려가야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거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뒤늦게 따라 붙어가지고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겠다? 사실 이거는 물리기 딱 좋은 매매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와이팜이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가 실적이 이제 점점 증가하고 있고 나쁘진 않아요. 회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와이팜이라는 기업이 나쁘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괜찮은 기업이에요. 근데 이 종목도 이제 통신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뭐 5G라든지 통신 관련 그런 기업으로 엮여 있는데 요즘에 이제 제사이동 통신 이야기 살짝 나왔다가 잠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요즘에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살아가지고 조금 움직여주고 내용이 이어진다면은 여기서 뭐 조금 더 상승세가 이어질 수도 있겠는데 지금 이제 통신 장비 쪽으로는 이제 반도체 쪽이라던가 디스플레이 장비 쪽 간 다음에 이제 5G에서 통신 장비 쪽으로 이렇게 또 눈이 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돌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상승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 흐름이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되지 않았다는 점과 아직까지 5G 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만한 그런 모멘텀이 그렇게까지 충분하지 않다는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단기 반등 이후에 바로 빠져버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이 자리는 사실 매수할 의미는 별로 없는 자리인데 사셨기 때문에 지금은 대응해야 되는 것은 이게 이어진다면 짧은 수익 내고 31,700원에서 3,800원쯤 올라오면은 팔아낸다 생각하고 매도하는 게 맞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밀려 내려간다면 추가 매수해가지고 장기 투자하면 되긴 되는데 비중이 30%면 이미 30%를 여기서부터 담아버리면은 추가 매수하고 뭐 장기 투자하고 뭐가 없어요. 이미 가격이 이상한 데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밀리게 된다면은 3,200원, 3,250원이라던가 3,200원 밀릴 때 그냥 비중을 줄여내가지고 매도를 다 진행하시던가 아니면은 손실을 강화하고 매도하시거나 비중을 좀 줄이셔가지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 3,000원 이하에서 잡아놓으면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3,200원, 3,400원에 사갖고 수익 나는 기업이 아니라 3,200원이나 3,100원 또는 3,000원 또는 2,900원, 2,800원 싸게 살수록 유리한 기업인데 그거를 왜 이렇게 비싸게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글쎄 말이에요 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실수, 실패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냥 그런가 봐요 하고 넘어가는 사람하고 다시는 안 그래야 되겠다 하고 그거를 뼈저리게 내 성장 발판으로 삼아가는 사람의 미래는 달라요. 발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번 매매는 그럴 수 있는데요. 다음번에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K 하이닉스요. 하이닉스요? 예. 매수가랑 비중이요? 18만 원에 30%요. 이거 최근에 사신 거예요? 예, 예. 왜요? 그냥 사봤어요.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을까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예. 돈을 잃으셔도 상관없으세요, 혹시? 잃어서요? 이러면 또요? 잃어도 되냐고요? 아니요, 이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주식 하지 마세요. 하지 마요. 네. 지금 주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하시는 게 좋거든요. 뭐 SK 하이닉스 이거 사가지고 네.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SK 하이닉스가 아직까지 시세가 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업적인 이야기로만 하고 주가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면은 물론 아직까지 이게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진행 중인 거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바로 끝날 것 같은 생각은 들진 않아서 아마 제 예상으로는 요 위쪽을 뚫고 올라가는 그림도 한번 나오지 않을까, 뭐 일시적으로라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이제 반도체가 끝물이다 보니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하락세가 진행이 될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 하락세가 진행되기 전에 그 전에 한번 튀어오르는 기회가 있을까 말까에 대한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신도 아니고 제가 미래를 보고 온 게 아니라 가지고 반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이건 지금 거의 끝자락이거든요.
거의 끝물이에요. 근데 그 끝물에 잡으셔가지고 그 고가에 잡으시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은 잘못 물리게 되면 그냥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하락이 나와가지고 엄청 고생을 하게 되는 자리가 되고요. 제가 걱정되는 건 지금 여기서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나네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투자가 몸에 배일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가 매매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할 만한 매매가 아니에요. 주식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고가 매매해가지고 물려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주린이 시절에 사가지고 물린 기업이 손대 못 대고 지금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서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주린이 시절, 그러니까 초보 시절에 잘못 사가지고 물려있는 그 기업들이 항상 내 계좌에 골칫거리로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뭐 매매를 해가지고 뭐 수익을 내내 많이 이런 거 수익이 나도 문제고 안 나면 더 문제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거 약간이라도 수익이 아니죠. 뭐 18만 원 샀는데 18만 4천 원인데 무슨 수익이겠습니까? 어쨌든 이 정도 수익에 만족하지도 못할 것 같긴 하지만 그냥 저는 매도 의견 드릴게요. 이거 그냥 매도 의견 드리고 올라가면 그냥 제 욕하세요. 올라갈 걸 팔았네 하고 그냥 욕을 해버리세요. 그냥 차라리. 그리고 다시는 매매하지 마세요. 이 주식 해가지고 답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 매도 진행하시고 괜히 고점 올라가니 많이 이런 거 저울질 하지 마시고 매도하신 다음에 주식을 하지 말고 이 매도하신 금액을요 이틀 뒤면 뺄 수 있으니까 목요일에 돈 다 빼시고 다 뺀 다음에 주식 상담 방송을 한번 보세요. 그냥 보신 다음에 돈은 나중에 벌어도 되거든요. 지금 안 벌어도 돼요. 지금 이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고 아무것도 교육이 안 되고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들이대봤자 결국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주식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돈을 뺀 다음에 방송을 조금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만 봐보세요. 저는 한 달 추천드릴 건데 한 달만 보게 되면 와 저렇게 사면 맨날 저렇게 물려서 전화하고 상담하고 손실 나는구나 라는 걸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저렇게 사면 안 되겠다는 것부터 먼저 깨닫고 저렇게 고점 매매하면 안 되겠구나 한 다음에 해도 위험한 게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SK하이닉스를 지금 샀다고 하니까는 좀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냥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거는 고가 개인들이 할 만한 매매가 아니라 고수들이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내가 실력이 좀 있다 하신다면 SK하이닉스로 마음껏 매매하세요. 근데 실력 없다 하시면 들어가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파세코를 갖다가 좀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좀 먹으려고.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9,450원에 20분.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좀 몇 달 됐어요. 몇 달 됐어요? 4월 달에 사신 건가요? 예. 몇 달까지는 아닌데요? 몇 알겠습니다. 달. 일단 파세코라고 하는 이 기업을 뭐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코로나 수혜주로서 한번 급등이 나왔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파세코가 이제 뭐 우리가 창문형 에어컨 이런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창문형 에어컨이니까 여름 되면 수혜주가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거든요. 뭐 실제로 여름에 이렇게 튀어오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미리 사놓고 있다가 여름쯤 돼가지고 팔아먹는다. 괜찮은 게 매매 기법 중에 하나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게 과거에 이렇게 한때 급등이 나왔던 시기가 여기 급등이 나왔을 때 왜 나왔는가 하면은 파세코라고 하는 게 이제 석유 투 스토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석유 난로 같은 걸 팔기도 하고 창문형 에어컨이라고 하지만은 그걸 이제 자동차에도 이용을 해서 캠핑 용품으로 이렇게 좀 많이 판매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캠핑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주가가 코로나 때 급등이 나왔었는데 요즘 이제 캠핑 가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캠핑 용품 판매도 잘 안 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중고로 이렇게 물건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캠핑이 많이 이렇게 죽었구나라고 할 만한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얘가 힘없이 빠져내려가는 겁니다. 이제는 단물 다 빠졌다라고 하죠. 이 기업 이제 단물을 다 빼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지금 이제 한때 역대급 영업이익을 내면서 200억대를 이렇게 내긴 했는데 지금 이제 작년에 적자가 나기 시작했고 올해도 영업이익이 좀 비리비리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힘없이 빠져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중간중간 튀어오르는 그런 맛은 있어요. 손맛이라고 하죠. 그런 끼는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놨다라고 하면은 올 여름 때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무더위가 너무 심해지고 전력난이 일어나게 되고 뭐 전기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에너지 이야기 나오게 되면 얘도 한번 살짝 튀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때 매도한다 생각하고 가져가시는 게 좋고 장기로 가져가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떨어질 겁니다. 이거는 힘없이 계속 빠져서 한 7,000원대, 5,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서 빨리 정리하고 나오는 것이 좋다. 단기 급등 나왔을 때 욕심 부리다가는 5,000원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은 강연회 일정을 조금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 저희가 강연 여기저기 잘 잡아놨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오랜만에 부산을 갑니다. 부산에 가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토요일에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후 2시니까 많이들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천안에서도 강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천안 축구센터 봉만동 3층 소세미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셔가지고 천안은 11시입니다. 그래서 시간 착오 없으시길 바라면서 시간 꼭 잘 체크하시고 강연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종목들 뭐가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면서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는 유튜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펜오션이네요. 펜오션 4,7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비중이 30%입니다. 이거 습관을 안 고치면 안 돼요. 이거 진짜 모든 시청자분들, 저는 적어도 있잖아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 다 고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만이라도 제발 고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올라올 때 매수하는 습관입니다. 이거 안 된다고 제가 10년 동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매매해가지고 맨날 물리지 않느냐. 왜 이거 안 되는 습관을 자꾸 고수합니까? 고집을 합니까? 안 되는 거 버릴 줄 알아야죠. 왜 자꾸 안 되는 습관을 자꾸 고집을 피우고 계십니까? 라고 저는 진짜로 궁금해요. 제가 이 전문가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올라올 때 사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올라올 때 사면 무조건 물린다. 그러니까 펜오션이라는 기업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기업이죠. 보세요. 실적도 지금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흑자가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펜오션이라는 이 기업도 기업적인 부분으로 딱 체크를 해서 본다고 하더라도요. 해상 화물 운송, 지금 화물 운송 되게 잘 되고 있고 거기 대주주까지 할인 지주로 바뀌었지. 에너지 많이 필요하지. LNG 많이 필요하지. 아니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왜 이걸 여기 사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외제차 좋은 건 아는데 비싸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계란도 좋은 건 알지만 계란 한 판을 우리가 5,000원에 사오면 될 것을 뭐 2만 원에 사오는 건 좀 웃기잖아요. 이게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제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하고 뭐라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한테 심부름 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우 야 현진아, 제가 자녀라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현진아, 야 너 일로 와봐봐. 너 저기 가서 시장에 가가지고 콩나물 좀 사올래? 콩나물이 한 개에 한 봉지에 아마 1,000원쯤 할 거니까 자 5,000원 줄 테니까 한 봉지 사와 했는데 아니 애기가 가가지고는 5,000원 주고 한 봉지만 사온 거예요. 1,000원에 한 봉지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5,000원에 한 봉지를 사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나요? 아이고 잘 샀어 라는 생각이 들까요? 왜 이렇게 사왔니? 라고 물어보겠죠. 그럼 아니 거기서 5,000원에 한 봉지에서 사왔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여기 누구한테 따져요? 아니 이렇게 비싸게 사고 나면 제가 누구한테 따져줍니까? 제발 이렇게 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똑같은 종목을 똑같은 기업을 비싸게 삽니까? 아 며칠 전까지 4,000원에 있던 걸 왜 4,800원 사냐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러는 거예요? 같은 종목이면 싸게 사세요. 여기 이거를 4,800원에 샀다고 해서 표창창 주는 것도 아니고 수익률을 더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수익률은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같은 종목이면 그냥 무조건 싸게 사세요. 내가 이 종목을 사겠다는 생각을 했으면 어떻게 싸게 살까만 생각을 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펜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안타까운 게 차트를 잘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얘가 범위가 있잖아요. 움직이는 범위들이 분명히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죠. 그럼 얘가 움직이는 범위가 보면 4,000원까지 내려가면 올라가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데 올라가는 습관에서 어디 맞고 떨어지냐면 한 5,000원쯤 되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딱 떨어질 타이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내려가야지. 이건 4,000원대 사야 될 거를 지금 위에 사놨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제 여기 사놓고 나니까 주가가 떨어지니까 하고 싶은 말이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매매를 해요? 밑에서 산 다음에 비중을 밑에서 늘리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돈 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여기 사가지고 돈 벌리는 매매 없습니다. 누가 도대체 이런 데 사가지고 돈을 벌린다고 그래요. 지난 차트 한번 보세요. 화장품, 여기 이렇게 잡아가지고 돈이 벌리겠는가. 결국은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습관 고치지 않으면은 이거 여러분들 앞으로 평생 매매하도 계속 이렇게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물린다고 하더라도
물려서 유리한 자리가 있고 물려서 불리한 자리라는 게 존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왕이면은 위에서 좀 사지 마라. 페노션은 사도 괜찮은 기업이고 가져가도 괜찮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4,000원대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가져간다 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추가 매수는 하지 마라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4,700원 자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땐 좀 높은 자리라서 좀 안타깝긴 한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려갈 때 추가 매수 하지 말고 그냥 물려 있으세요. 그냥 그렇게 있다가 남들 수익 날 때 나는 본전 조금 찾거나 약수익으로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만약 가능하시다면 정말 더 사고 싶으시다면은 지금 비중을 안타깝지만 줄이시고 밑에서 다시 늘리세요. 그러니까 지금 손실, 약손실에서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신다면은 4,000원에 가깝게 내려왔을 때 비중을 다시 늘리는 건 전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비중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더 사겠다. 저는 그건 진짜 옆에 있다면 어떻게든 간에 극구 말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반대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LG화학입니다. LG화학을 매수하셨고요. 52만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52만 원에 매수하셨고 30% 비중인데요. 가지고 가도 될까요? 예, 가지고 가도 괜찮긴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뺏겨서 그렇지 LG화학과 같은 이런 기업들, 아까 봤던 페노션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요. 가지고 가면서 잘 어루만지기만 하면 수익이 나요. 근데 이제 가격이 어정쩡하고 이상한 가격에 잡아놓고 비중 조절을 좀 잘못하게 되면 수익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아까 페노션과 마찬가지로 비중이 30%로 이미 또 많죠. 그렇다 보니까 대응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내려와 있을 때 추가 매수하기에는 더 비중이 많아져야 된다는 건데 그렇기에는 지금 아직까지 바닥 잡은 것도 아니고 하락세가 끝난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칼날이죠. 뭔가 바닥 잡은 것도 없고 자리 잡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업이 나쁜 기업입니까 하면 나쁜 기업은 아니죠. 좋은 기업이긴 한데 사실 이것도 이제 2차전지 쪽으로도 이렇게 많이 엮여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을 잘 보시면은 지금 100억 냈네요. 그죠? 작년 12월에 100억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죠. 적자 안 난 게 다행인데 어쨌든 그런 느낌이고 화학 관련주들과 케미칼 관련주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환율 올라갔을 때 환율이 되게 예민한 기업들이 이런 화학 관련주인데 환율이 지금 고환율로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질 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나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기 반등 나오면은 아마 시청자님 본전까지는 와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반등 나간다면 본전까지 올 것이고 밑으로 내려간다면 본전은 아닐 겁니다. 아마 40만, 2, 3만 원대까지 올라올 거니까 만약에 여기서 반등 나오면 본전 탈출 가능할 것이고 밑으로 밀린다면 본전 탈출이 안 되기 때문에 밀렸을 때 추가 매수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30만 원 이하로 내려간다면은 그때는 좀 공격적으로 어쩔 수 없이 비중을 늘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늘려보는 상황을 대비해서 현금을 빼놓으시면 되겠고요. LG 화학용으로 돈을 빼놓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냅둬 놓으시다가 여기서 반등 나갈 가능성이 지금 높으니까 나가면 40만 8만 원쯤에서 정리한다 생각하고 일단은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이고요. 웹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젠을 봅니다. 일단 16,78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7% 정도 사셨고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얼마나 잘 샀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지. 왜 그렇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못 사서 안달입니까? 이렇게 잘 보세요. 웹젠 실적 보세요. 매출 증가하고 있지, 영업이익 증가하고 있지, 나쁠 거 하나도 없죠. 거기다가 지금 주가 갔나요? 안 갔나요? 안 갔잖아요. 주가 올라갔나요? 안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런 거 사면 되지. 뭐 한다고 왜 맨날 올라온 거 삽니까? 이런 거 사면 되잖아요. 잘 샀네. 가져가면 되네요. 7% 비중. 아우 적당하네요. 왜냐하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흐름이 있잖아요. 그럼 얘가 15,000원이라던가 14,000원까지라던가 이렇게 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놔야죠. 왜 우리는 다시는 안 내려갈 거라고 그냥 단정 짓고 매매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려갈 수 있다는 거 감안해 볼 때 좋은 기업이고 싸니까 사면은 좋은 기업이고 가지고 가면 좋은 기업이고 제가 2024년 올해 신작 예정 그러니까 출시 예정 기업들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 첫 번째로 이제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기업이 넷마블이고 그 외의 기업들은 역시나 신작 예정 출시가 많기 때문에 출시 예정인데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올해와 내년 초까지는요 게임주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잡아놓고 기다리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올라간 기업 사지 말고 이런 거 사놓고 올라갈 때 수익 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정말 잘하시네요. 이거는 뭐 저희가 더 이상 뭐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코멘트는 15,000원 이하에서는 비중을 늘려도 됩니다. 충분히 늘리세요. 7% 가지고는 아쉽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 때 15,000원 또는 그 이하로 내려간다면 겁먹지 말고
늘리세요. 우리는 물리는 거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 고가에 물린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 거지 저점에 사서 물리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 천천히 추가하면서 한다 생각하고 15,000원 이하에서 추가하면서 한다 생각하고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그냥 뛰어오르게 된다면 비중은 많이 못 실었지만 이 투자 방법을 몸에 익히시고 다음번 다른 종목, 다른 업종, 다른 업황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수익을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는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다가 튀어오르면 2만 원 이상에서 그냥 타협 보고 그냥 분할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15,0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면 나한테 돈을 더 벌 기회를 주는구나 생각하고 싸게 더 많이 사버리시기를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하시고 계시네요. 닉네임이 약간 좀 눈에 익습니다. 한 번씩 제가 칭찬해드렸던 분인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잘하셨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대한유화입니다. 대한유화 17만 원대, 17만 2,9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추가 매수를 해서 이렇게 된 거네요. 뭐 일단 매수가를 어느 정도 낮췄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잘 대응을 하셨다면 매수가가 지금 이제 아래쪽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절반 이하로 빠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이제 수익이지 않을까 싶어요. 잘 매수를 대응을 하셨으면. 왜냐하면 제가 늘 이야기한 것처럼 올라올 때 추가 매수하거나 위에서 찌끔 내려갔다고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얘가 떨어졌을 때까지 내려가면 추가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대한유화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오늘 움직이는 걸 제외하고 본다면은 반등이 나갔다가 내려갔다가 할 때 올라가는 것 같겠지만은 뒤에 보면 또 떨어지는 게 얘가 항상 내려갔던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 습관 무시 못 하잖아요. 주식은 사람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매매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란 걸 무시를 못 해요. 얘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습관이 있으면 올라간다 하더라도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저기까지 떨어질까? 설마 떨어질까? 하는데 떨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기다렸다가 사면 될 것을 너무 섣불리 매매를 다 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가 매수도 참다가 안 되면 한 번 더 참고 그래도 안 되면 뺨을 때리고 참아라 라고 하잖아요. 여기다가 한 개 더 추가를 한다면 철물점 가가지고 전기 충격기 갖고 와가지고 허벅지를 찢어서 참으세요. 제발 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정말로 괜찮은 추가 매수 포인트에서 괜찮게 추가 매수해서 탈출하기가 정말 좋아집니다. 진짜 한 템포만 참아보세요. 그럼 정말 좋아져요. 모든 게 좋아져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안 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것도 좀 안타까운 종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17만 2,900원의 매수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추가 매수를 조금만 잘 참아서 조금만 아래쪽에서 조금만 비중 조절을 잘했다면은 지금 본전이나 지금부터 수익일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건 아쉬움이고 이 기업으로 본다면은 이 기업이 뭐 적자 흑자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 좋은 상황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거기다가 이제 여기 뭐 에틸렌, 올레핀, 뭐 기초 유분 제품 이런 거 팔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화학, 뭐 케미칼 이런 기업들 중에서 지금 실적이 좋아질 만한 기업은 별로 없습니다. 역시나 환율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유가가 올라가면 얘들이 수혜를 본다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유가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수혜를 보진 않아요. 유가가 올라가는 게 수요의 원인, 그러니까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는 거면은 이제 제품 판매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매출 증가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하는 것은 공급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의 문제로 인해서 유가가 튀어오르고 있지 전 세계 수요는 둔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기름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뭐 기초 소재 관련 기업들이 매출이 빵빵빵빵 증가하거나 영업이익이 빵빵 증가하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은 팔면 팔수록 적자거나 팔아가지고 겨우 본전 맞추는 데가 급급한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 관점으로 봤을 땐 별로 좋지는 않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전쟁 끝난 거 아니고 해서 공급에 대한 리스크, 공급에 대한 어떤 측면이 조금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이라던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얘가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단기 급등, 단기 테마로 한 20만 원 또는 한 18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18만 원 뚫으면 20만 원 가는 거예요. 그래서 18만 원짜리를 일단 목표가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이제 겨우 기다려서 본전을 찾는 거지만 다음번에 잘 하신다면은 이번에 경험을 하세요. 다음번에 내가 매수가를 기피코 아래쪽으로 낮춰놔야 되겠다라는 그걸 경험으로 삼으셔가지고 가져가신다면 괜찮을 것 같네요. 일단 지금은 18만 원 목표가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추가 매수는 더 이상 안 된다. 지금 상승세로 아마 17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본전 오면 다시 한번 반드시 문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네. 신일전자 신일전자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500원에 5%인데 한 3년 됐어요. 이제 여름 되면 괜찮다 해갖고 샀다가 여름이 2번, 3번 지나도 올라가더라 안 돼요? 아니요, 많이 올라왔었는데 시청자님 본전이 아니었던 거겠죠?
아니에요. 네, 많이 이게 올라왔습니다. 올라가면- 시청자님 본전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비싸게 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예, 그렇죠. 본전이 안 돼서 했는데. 그렇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시청자님이 신일전자가 나쁜 기업이라서가 아니라 시청자님이 여기 2,500원에 사놨기 때문에 절대로 수익 볼 수 없는 그렇죠. 가격에 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일전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청자님이 비싸게 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름마다 올라갔잖아요. 2022년에 2,400원까지 올라갔죠. 2023년에도 여름에 2,200원까지 올라갔죠. 올여름에도 조금 올라가긴 하겠지만 시청자님 본전이 아닐 겁니다. 그냥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비싸게 한 샀잖아요. 2,000원 그죠? 2천까지 올른가. 그러니까요. 비싸게 샀잖아요. 그죠? 예, 네, 샀어요. 비싸게 사면은 물리는 게 일인 거고 그래요, 비싸게 네, 사면 예. 수익이 안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일전자 같은 경우도 기업이 나쁜가 하면은 이제 신일전자가 저도 집에 신일전자 선풍기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신일전자가 이제 선풍기라던가 이런 냉방용품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잘 팔아요. 특히나 선풍기는 뭐 대한민국에서 거의 뭐 최고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가성비 좋게 잘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도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영업이익 적자라든가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기업도 어쨌든 부품 사와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환율 영향도 받을 수밖에 없고 고금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무가 안 좋아지는 게 당연한 거고 이 안 좋아지는 건 앞으로 조금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름 테마라고 해가지고 여름마다 살짝 올라오지만 전체적인 방향세는 하락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세가 하락세가 만들어질 거고 반등은 점점 약해질 겁니다. 우리 운동 갔을 때 힘이 빠지면은 역기, 아령 같은 거 들어올리다가 처음에는 뭐 50kg짜리 들어올리다가 힘 빠지면 40kg, 힘 빠지면 30kg, 힘 빠지면 20kg 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힘 많이 네. 빠지면 10kg도 못 들어요. 그렇게 덜덜덜덜덜 거리면서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한창 힘이 좋았던 2021년에 2,500원 산 거고 한창 힘이 좋았었어요. 그때는 완전히 얘가 그냥 뭐 황소도 넘어뜨릴 만한 힘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이 안 좋아지니까 반등 나올 때마다 시원찮죠. 2,300원이고 반등 나와도 2,100원이고 이번에 반등 나와도 1,900원이고 그 다음 반등은요 1,700원이고 그 다음 반등은요 1,500원일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락세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올여름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시청자님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타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타협. 어쩔 수 없이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타협 보고 나가는 게 맞아요. 내가 잘못 샀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네. 이번 여름에 아마 올여름 더울 거란 이야기와 함께 습할 거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비가 많이 올 거다. 그래서 그런 습하고 더운 날씨라고 한다면 선풍기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전력 수요가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에어컨만 켜는 게 아니라 선풍기도 같이 켜는 게 좋다라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아마 테마성을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데 이번에 튀어오를 때 시장님 본전까지 간다 안 간다? 아니, 안 간다. 예, 안 가요. 아니. 안 가니까 본전 욕심 내지 2,000원. 마시고 반등시 매도한다 2,000원. 생각하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종목이 만약에 1,700원짜리에서 지지가 되어준다면 지금 최근에 빠진 건 정말 좋은 모습이거든요. 사람들은 주가가 빠지면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잘 생각 한번 해보시면 2달 내도록 빠지는 것보다 하루 만에 빠져주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이거는. 2달, 3달, 4달까지 빠지면 사람 진짜 피 마르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빠지면은 정말 좋은 겁니다. 어차피 추가 매수해야 되는 가격이라든가 대응 가격은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700원 이 자리에서 조금만 지지가 되어준다면은 아마 이번 달 중에 추가 매수를 한번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500원이라는 매수가를 낮출 수 있잖아요. 그럼 다음 반등 때 내가 2,500원에 탈출 안 되지만은 내 매수가를 2,000원까지 낮춘다면은 본전은 아니더라도 또는 본전에 탈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 1,700원에 자리 잡는 거를 이번 달 5월 중으로 계속 지켜보시면서 5월 말쯤에 다시 한번 더 문의를 주세요. 그래서 그때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제가 봐드릴게요. 그때 추가 매수 한 가능하다면은 2,000원, 1,700원쯤에서 추가 매수하는 게 좋기 때문에 월말에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2,000원 되면 무조건 팔으려고 그러는데. 다시 1,700원에 오게 월말쯤에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고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가를 낮추고 반등시 매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 전략을 따라 주실 거라고 한다면 월말에 전화를 다시 한번 더 주시면 제가 반드시 전화 통화하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월말에 전화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아마 안 될 겁니다. 추가 매수 안 될 겁니다. 뭐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한국 BNC요. 한국 BNC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15%에 7,300원이요. 또 올라갈 때 사셨네요? 그때 올라갈 때 상계는 사고 난 후에 수익이 났었는데 제가 좀 방심을 했었어요. 네, 수익 나는 거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그거 다 자기 욕심 때문에 못 판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네. 그냥 잊어버리시면 돼요. 내 욕심 때문에 뭐 무너진 걸 뭐 어떡하겠습니까? 욕심 부리다가 잘못된 건데, 그죠? 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계속 그때
아까부터 내리 꽂더라고요. 네, 원래 그래요. 한번 기회 놓치고 나면 떠난 기차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을 잘 잡고 기회 있을 때 잘해라고 하잖아요. 있을 때 잘하는 게 맞아요. 우리 진짜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은 네. 모든 인생을 통틀어 가지고 가장 훌륭한 명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모든 게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돈도 그렇고 네. 가족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평생 주식을 하시면서도 잊지 말아야 되는 어떤 명언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네. 이건 이제 저점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게 되면 4,500원까지 밀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쩔 수 네. 없습니다. 물려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 BNC가 한때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 테마로 엮여가지고 치료제 관련주로 엮였다고 올라왔는데 적자가 나다가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다가 요즘 제약 바이오라든지 이런 뭐 필러라든가 미용 의료기기라든가 의료 AI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이제 수급이 많이 돌고 있어요. 슬슬 꿈틀댄다고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다시 튀어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저점 깨고 6천짜리 밀려 내려갔다면 4,500원대까지 밀려 내려가는 것은 수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저기까지는 정해진 수순처럼 내려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려가면은 4,500원대 추가하면서 한다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되고 물려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안 팔았기 때문이고 고가에 샀기 때문입니다. 고가에 샀으면 팔아야 됐고 안 팔았으니까 물리는 거고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네.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냥 4,500원까지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 아닐지 거기서 다시 한번 문의를 해볼게요. 지금은 안 됩니다. 내려가는 중이라서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지금 서현 이화를 올려놓으셨는데요. 매수가가 26,600원이고 10% 정도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서현 이화, 매수가가 뭐 좋은 매수가는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 형태가 주가가 올라왔을 때 꼭지점 이렇게 튀어 올라온 자리에 사버리게 되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난다가 아니라 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겠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매매 중에 하나예요. 아까 한국 BNC도 보세요. 여기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지금 전화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튀어 올라왔을 때 샀다. 그건 뭐 돈 벌기 좀 힘들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래쪽에 샀다 좋죠. 서현이와도 자동차 부품 쪽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실적 좋아지고 있지, 매출 좋아지고 있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급이 한 번만 딱 들어와주면은 거의 뭐 상한가 수준의 힘을 낼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살려면 지금부터 사가지고 내려갈 때 그냥 모아간다라는 관점으로 가져가면 될 것을 미리 샀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뿐인 거지 나쁜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자리 버텨주기만 한다면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건 자동차 부품 쪽에 수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오게 되면은 아마 23,000원 정도 내지 25,000원까지 올라갈 힘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셔도 수익을 내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혹시나 죄송합니다. 혹시나 만약에 15,000원이라든지 12,000원대까지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게 된다면은 밑으로 빠져 내려갔을 때 결국 여기서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돈 잘 버는 기업인데 주가가 빠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22,000원에 매수하신 거 2만 원대 매수하신 건 괜찮습니다. 밑으로 내려갔을 때 12,500원 내지 15,000원쯤까지 혹여나 내려간다면 비중을 한 30%까지 늘려버리세요. 그러면은 다음 반등 때 크게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는 절대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반등 시 그냥 매도하셔라. 22,000원대 충분히 또는 25,000원대 충분히 매도할 수 있으니까 홀딩. 만약에 빠지면 15,000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 하시되 15,000원대 다시 한번 제발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고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를 체크 한번 해보시고 추가 매수 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상담을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 오늘 뭐 최근에 사신 분부터 해가지고 튀어 올라온 기업을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습관 안 고쳐진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항상 고통에 허덕이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가 아니라 한번 습관 한 번만 바꿔보세요. 내려갔을 때 사보세요. 내려갔을 때 사보면은 아유 앞으로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주식을 위해서 내려온 종목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사기 싫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극복하고 매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이런 카카오톡 채널을 보신 적이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카카오톡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및 전화, 그리고 텔레그램 사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은 대표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나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